폐교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쓰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난 3년간 실제 환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경남에서 이 기간 15곳의 폐교가 매각돼 79억 원의 환원 가능액이 발생했지만 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침에 따라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문화도시로 지정된 진주시가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발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앞으로 3년간 198억 원을 투입해 문화사업가를 양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문화관광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입니다. 9천만 원 들여 만든 사천시 관광 캐릭터 또화 조형물이 고속도로 요금소 입구에 설치됐지만 위치 선정이 잘못돼 재구시를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 내동천 마을 귀농기촌 인구와 원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체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마을 유유지를 활용해 포토존을 조성하고 폐플라스틱으로 마을 곳곳에 인테리어하는 등 독특한 아이디어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개발에 참여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1B가 우주로 발사돼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진주시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규일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폐교를 매각할 경우 대금은 도교육청으로 귀속됩니다. 해당 지역에 재투자를 위해 대금 일부를 시군교육지원청에 환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환원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유명무실한 제도의 문제점을 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교 매각대금 일부를 폐교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는 폐교재산 매각대금 환원제도. 시군교육지원청은 매각 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8억 원까지 환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며 생긴 예산을 그 지역에 쓰자는 건데 실제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남에서 지난 3년 동안 매각된 폐교는 15곳, 환원액은 79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교육지원청에 환원된 경우는 없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환원액이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기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본 예산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폐교 매각 대금에 대한 예. 환원액은 예. 이 좀 저희들 사업하시는 분들 부가세 별도 통장을 만들듯이 예, 맞습니다. 별도로 빼놔야지 이걸 갖다가 전체 본예산 엎어가지고 이 긴축 재정으로 해가지고 다 안 나간다는 것은. 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2020년 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해 환원액 23억여 원의 사용을 검토했지만 끝내 철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소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역 물품을 이래 계속해서 구매를 한다고 시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환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도교육청은 대규모 사업 진행을 위해 환원액을 적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며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청이나 저희 본청에서 아마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또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지역에 환원이 가능한지. 폐교 지역의 열악해진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폐교 매각대금 환원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진주시가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해 문화관광사업 발전에 도모합니다. 사업의 큰 줄기는 문화사업가 양성과 성장 지원, 문화관광 콘텐츠 판매 채널 구축, 문화 콘텐츠 교류 강화 등에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도시 진주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피땀은 문화도시 진주. 지난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진주시가 목표하는 문화도시 진주의 모습입니다. 진주는 과거부터 경남의 중심지였던 터라 진주성가 같은 사적지는 물론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 같은 축제, 교방문화와 진주건무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목적은 이 같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20일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에서 진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설명회를 연 가운데 이곳에서는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사업 내용이 거론됐습니다.
진주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약간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그 문화도시 사업을 설계를 했고요. 진주시는 2027년까지 총 198억 원을 들여 지역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서부 경남의 문화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 사업의 큰 줄기는 문화사업가 양성과 성장 지원, 문화관광 콘텐츠 판매 채널 구축, 창작 활성화와 문화 콘텐츠 교류 협력 강화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600여 개, 문화사업가 매출액 300억 원 달성, 콘텐츠 100건을 개발한다는 게 사업 목표입니다. 진주시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지역문화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여넣겠다는 계획. 진주시가 문화로 좀 더 성장하고 문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따라 지역에서 향후 3년간 진행될 문화도시 사업. 이 사업이 진주의 문화관광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사천 방문의 해를 맞은 사천시가 관광객을 맞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출입구인 사천 요금소 앞에 관광 캐릭터를 설치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사천요금소 입구입니다. 도로 옆에는 파란색 우주복을 입은 사천시 관광 캐릭터 또아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사천 방문의 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방문객을 환영하기 위해 도시 관문인 고속도로 입구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형물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곡선 도로 구간에 위치해 있어 차량 운전자가 시선을 두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캐릭터보다 더 큰 지상물이 주변에 있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사천 진주 간 국도 3호선에서도 다른 물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 조형물이라든지 게시대라든지 또 속도계가 거기 있습니다. 속도 측정기인데 거기서 그 또아라는 사천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한눈에 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달리는 차량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사천 IC 출구부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요금소로부터 조형물까지 거리는 250m가량. 캐릭터의 정면이 아닌 측면만 보입니다. 바로 앞 단속 카메라를 신경 쓰다 보면 순식간에 캐릭터를 지나치고 맙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서도 조형물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형물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는 대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량도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캐릭터 바로 뒤 상업용지에는 2층 규모의 차량 정비 공장이 곧 착공을 앞두고 있어 위치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타 지자체는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습니다. 진주시의 하모 캐릭터는 진주역 광장에 설치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김해피 캐릭터는 서김해 요금소 입구 교차로에 설치돼 쉽게 눈에 띕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천시 조형물. 다른 위치로 옮기려 해도 많은 비용이 필요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여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남해군의 한 마을이 기관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주도적인 마을 가꾸기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귀농 귀촌인과 원주민과의 화합을 이룬 설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등교하는 친구 집 주위로 알록달록 여러 색의 꽃이 보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커다란 느티나무 앞엔 그린 위에 염원이 담긴 놀이터가 짙게 스케치돼 있습니다. 남해군 내동천 마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마을 풍경입니다. 100여 명 남짓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조금은 특별한 학교가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졌던 마을회관 일부를 주민들이 나서 아이들과 외부인까지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건데 학교 이름은 순수와 화합의 의미를 담아 바람개비 학교로 정했습니다. 제가 바람개비 학교 지원돼서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신기해요.
마을 분들이랑 다 같이 바람개비 만들고 하니까 좀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공간인데 막연하게 행정의 도움에 기대기보단 주민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남다른 만큼 개원식엔 축하를 위해 연신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마을을 찾는 이에게 이색적인 풍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해 바람개비를 만들어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후원인들을 찾아 꽃씨를 기증받고 이를 활용해 주민들은 집 앞 작은 공간마다 꽃밭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들이기보단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마을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마을에 막 큰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마을에 돈벌이를 한번 해보자. 막 그런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이제 행정에다가 막 요구하고 하셔서 큰 거 지어놓고, 근데 지어놓으면 이걸 또 이끌어가야 역량이 사실은 그 흐름을 조금 거꾸로 행정의 개입 없이 우리 그 마을이,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힘으로만 한번 해보자.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는 과정, 귀농 기촌인들과 원주민 간 공동체 의식이 두터워진 것도 큰 성과로 전해집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장 잘 아는 원주민의 의견에 톡톡 튀는 이주민의 젊은 감각이 더해지며 가시적인 변화가 마을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우리 마을에는 진짜 귀농인과 기촌인, 원주민들이 진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원주민과 기촌한 분들이 대화를 하고 우리 젊은 분들의 머리, 아이디어를 써서 행동하면은 이제 우리 원주민 마을에서도 도와주고 하면은 좋은 이게 우리 마을이 만들어지겠다 싶어가지고. 마을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유자와 키위 등을 활용한 지역 특화 음료를 개발하고 이를 주민이 직접 배달하는 할매 라이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 마을을 상징하는 바람개비를 브랜드화해 여러 굿즈 제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군의 예산 지원에 기대지 않고 귀촌 세대와 원주민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특색 있는 마을을 갖고 가고 있는 내동천 마을. 남해군의 작은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진주시가 오는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강당에서 정원산업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합니다. 정원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에선 이진호 한국퍼머컬처협회 대표가 정원과 텃밭의 경계를 허물다를 주제로, 박공영 우리시드 그룹 회장이 우리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진주시 초전동 초전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19일 대전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대전센터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대학원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카이는 위성 등 우주산업 인력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카이스트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카이는 개소식에 앞서 카이스트 학생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남해군이 18일 중고교생 야간 교통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식엔 지역 8개 중고교와 5개 택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군은 이 자리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중고교생에게 거리와 관계없이 1인당 100원만 받고 거주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야간 교통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선진 사례 답사로 미국 애틀랜타 수아니시와 둘루스시, 뉴욕주 뉴욕시를 방문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청사의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의 사례와 정책을, 뉴욕에서는 개인 소유 공공공간과 거리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이번 답사에서 참고한 사례 등을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의 제2양수발전소 유치 설명회가 20일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남동발전 관계자들이 산청군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시 지역경제 효과와 상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산청군은 28일 남동발전과 MOU 체결을 통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20일 오후 2시 45분쯤 사천시 곤명면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14대와 차량 23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천시는 야산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를 당부하는 한편 가용 가능한 전 인력을 화재 진화를 위해 투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암자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19년) 진주시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경상국립대가 개발을 시작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1B가 지난 15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진주셋-1B는 향후 3개월간 지구 촬영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우주항공도시를 꿈꾸는 진주시는 초소형 위성 개발 성공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진주셋-1B가 지난 15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6년간 이어진 지난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느끼시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주의 초소형 위성 진주셋-1B라고 불립니다. 발사에 성공을 함으로써 우리 진주시가 우주도시로서 이제 첫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난 3월 15일 15시 40분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상황실에서 이 생방송되는 그 현황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주로 발사되고 난 뒤에 약 한 50여 분이 지나서 진주셋-1B가 성공적으로 이 위성체에서 밖으로 나왔다, 사출이 확인되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저희들은 감격해 했고 우주항공산업이 우리 진주시의 미래다 라는 저희들의 신념, 그리고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우리 시의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을 우주로 성공적으로 날려보낸, 그것도 완벽하게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초소형 위성 진주셋-1B는 어떠한 위성인지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간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주셋-1B 초소형 위성은 이 규격이 가로 10cm, 세로 10cm, 그리고 높이가 20cm 되는 그야말로 초소형 큐브 위성입니다. 굉장히 작네요. 굉장히 작죠. 작은데 이게 활동하는 내용은 큰 위성과 다름이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기능은 물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2018년 후반기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19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지금 발사를 했던 그곳에서 1차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 초소형 인공위성은 잘 실려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마는 위성체에서 빠져나오는 사출을 하지 못해서 절반의 성공만 거두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진주셋-1B 올라가면은 적어도 3개월 이상 활동을 하게 되고요. 3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 궤도상에 나타나는 사진을 찍고 영상을 이 촬영도 하고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한 번 사출이 안 되는 안타까운 경험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 두 번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진주시가 이제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주셋-1B 성공에 이어서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 6유짜리, 6유닛짜리. 그래서 지금 올려보낸 것의 3배 규모를 다시 2027년에
올려보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진주셋2의 주된 임무는 바닷가의 이 해수면을 관찰을 하고 또 해수의 색깔을 또 관찰도 하고 이런 내용을 거쳐서 우리 해양을 주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임무가 첫 번째 임무로 부여될 것이고 관련되는 모든 정보는 우리 경남에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 창업 기업에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거기에서 찍어오는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정보를 우리 지상에서 이제 가공하는 이 서비스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가가치는 사실은 여기에서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위성 데이터에 대한 가공 서비스 산업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18일 날에는 이미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앞으로 우리가 위성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들을 차근차근 해서 그야말로 우주항공의 중심도시 진주가 우리 서부 경남의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주시가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봄 기운이 한창인 요즘인데요. 맑고 화창한 하늘 보시며 외출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런 날씨에 오히려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3도, 사천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5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세종 4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역시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19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2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오후 2시 2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맑고 화창한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저 기온도 점점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